흔히 본전 생각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본전 생각난다는 말이 통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이제 가끔 상담하면 이런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장 황당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신부가 이제 막 와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네.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네. 아니 어디서 이렇게 헐레벌떡 옵니까? 지금 인천공항에서 왔어요. 세상에. 아니 공항에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려고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네, 이 사건도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제 그 젊은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네. 결혼 과정에서 좀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좀 뾰루퉁한 상태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신부랑 좀 친해지려고 비행기 안에서도 막 이렇게 살갑게 하려고 하는데 신부는 그냥 이어폰만 듣고 이어폰으로 끼고 그냥 음악만 듣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남편이 좀 화가 났겠죠. 네. 아, 그래도 신혼여행을 즐겁게 갔다 와야지. 신혼여행 딱 갔는데 첫날 밤에 신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냐 하면은 그냥 쇼핑을 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네. 술을 좀 먹고 이제 호텔 직원하고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이제 신부가 뒤늦게 이제 와서 그 신랑이 그 직원하고 다투는 거 보고 아예 그냥 나가버렸어요. 완전 또 나가버려서 실망했나 보군요. 예, 다른 데서 자서 아이고. 그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쇼핑만 하는 거예요. 허허. 근데 신랑은 계속해서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신부는 끝까지 화해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네.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거사를 치르지도 못하고 어허.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나는 이혼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사건이 발달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결국 신랑과 따로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따로 저만치 떨어져 앉아서 귀국을 했다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럴 거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참 좀 긴 사연이 있습니다. 아하. 이 남성의 본인의 여동생의 소개로 이 여성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 2, 3개월 후에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처음 이별 통보를 합니다. 세상에. 헤어지자. 네. 근데 남성이 여성을 좀 많이 좋아했나 봐요. 아하. 그래서 끊임없는 구애, 9개월에 넘는 구애를 해서 야. 결국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네. 다시 만난 과정에서 결혼을 약속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남을 이어가는데 네. 여기까지는 막 러브스토리가 막 여기까지는 괜찮던데.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남성이 좀 나이가 적지 않았고 사회생활 기간도 길었어요. 아하.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이 남성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전셋집을 구한 것보다는 이 여성은 부모의 지원을 받은 데서 조금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남자의 무능 좀 본 거예요? 왜 무능? 이렇게까지 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는데 모아놓은 재산이 없느냐. 아하. 그래서 결혼 한 달 전에 여성이 재차 남성에게 이제 결혼을 취소하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그랬는데 남성이 눈물을 지으면서 우리 결혼을 취소하지 말자 네. 이러고 이제 양가 부모님도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취소하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다시 또 마음을 돌려서 결혼 취소 통보는 없던 일로 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저는 이 여성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이유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까요? 이 여성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어요. 아이고. 이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고 화상을 입었으면 큰일이잖아요. 세상에. 근데 남성이 여성이 화상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 혼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너무 남성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허. 정말 뭐 9개월 구애를 하고 눈물을 짓고 하는 게 맞느냐. 네. 날 정말 사랑한 게 맞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어허. 그래서 냉담한 태도로 이제 결혼에는 이르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정말 이 남녀 사이에 김동철 교수님, 네.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으면 뭔가 오순도순 지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쇼핑만 하다 왔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우여곡절이 많아서 결혼까지 했으면 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게 뭐 잘 사는 게 유언까지 이제 파견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신부의 입장에 대한 심리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할까 안 할까 계속 쟀겠죠. 아. 쟀다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 부분들이 아니고 양가 부모님이 계속 이제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면서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랜 기간 남편에게 이제 지금 현재 뭐 이혼을 했지만 남편에게 계속 선물도 받았었고 그리고 네. 좋은 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결혼 전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하. 결혼 임박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위축이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부정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실수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었고 아하. 결국은 결혼해서 살려고 했더니 네. 남편에 대한 무능력감도 봐졌다라는 것이죠. 아, 아니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님, 양가 부모님들은 지금 애초에 여성은 결혼 한 달 전에 남성한테 이 결혼 취소야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성의 눈물과 양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겨우겨우 다시 예정대로 결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취소를 거둬들이라고 설득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판 설득을 왜 했을까? 네. 이 대목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하. 역시 부모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한다라고 주변에 다 알리고 뭐 청첩장도 뭐 곧 보낼 거다라고 그랬겠네요. 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갑자기 파혼이 됐다 이러면 이거 좀 민망하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성사시켜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겠네. 뭐, 야, 애비 얼굴에 먹칠할 일이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일 앞으로 굉장히 이제 흔하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혼이 이제는 사실은 뭐 전공 과목이 아니고 필수 네. 과목이 된 지 오래 아닙니까? 하하.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에 마지막 그 단계에서 이렇게 철회하는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이 생길 그래요. 수 있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어찌됐건 가능한 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네. 줘야지 너무 또 체면을 강요하는 것도 네.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듣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스파이트 시청자분들이 왜 결혼이 필수예요? 뭐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 정도로 우리 또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결혼하셨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좀 얘기하신 거니까요. 너무 또 이렇게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그렇게 쇼핑만 하고 귀국을 한 이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하. 끝났다. 그리고 딱 귀국 후에 그냥 서로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서로 끝났으니까 헤어지자. 네. 서로 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잘못 때문에 이 결혼이 깨졌는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잘잘못 따져보자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남자는 너 때문에 헤어졌다. 네가 쇼핑만 하고 신혼여행을 망쳤다고 주장하고 여자는 무슨 소리냐. 당신이 잘못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법원의 판단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자,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법원 판단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이 신부 측의 변호사라면 뭐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변호입니다. 아하. 하지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보자면 네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 여성이 화상을 입었는데 남성의 태도, 남성은 그때만 그 태도를 취한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혼여행 중에도 이 여성이 혼자서 나가서 쇼핑을 했다는 게 쇼핑 중독이라서 혼자 쇼핑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냉담한 태도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는 노력을 아마 좀 여성 입장에서는 그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네네. 결국 신랑과 돌아오는 귀국에도 비행기가 떨어진 좌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비행기 떨어진 좌석은 사실 원하면 같이 안 끊어도 바로 뒤에 서서 옆자리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남성도 이 여성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여성을 좀 달래고 같이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나도 이미 마음이 좀 냉담한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랑 결혼을 하라고 했지만 결혼을 하기까지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하. 막상 신혼여행을 가봤더니 우리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마치 영화 대사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 9개월 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설득했던 그 용기와 열정은 어디 간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신랑 측의 변호사라면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일단 상대방 변호사는 최단비가 참 변호 잘합니다. 네네. 어째 이렇게 잘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만만치 않은 변호사님인데. 네네. 근데 남자 측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죠. 화상을 당했으면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하.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신혼여행이잖아요. 네. 이 신혼여행은 전적으로 신부의 잘못 때문에 망친 겁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노력했거든요. 좀 네. 살갑게 하려고 다가갈 노력했는데 신부가 아예 떠나버렸어요. 아하. 아니 신혼여행 첫날 밤에 밖에서 자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혼여행 기간 내내 지금 아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으니까 신랑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신부가 네. 없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실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 신부에게 정말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 전셋집 얘기 말입니다. 네네.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마련하라고요? 서울 집값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셋값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샐러리맨이 정상적으로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부모님 도움 받고 은행 도움 받아야지 겨우 하는 건데 네. 그거 도움 받아서 한 거를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핀잔을 주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아하. 이것만 봐도 신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면 제가 전형적인 팔랑귀라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맞는 것 같고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대체? 남자 승.
그럼인가? 아, 예. 아하. 그것도 절대승. 남자 승입니까? 남자 예, 승? 절대승. 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위자료도 1,000만 원 주고 네. 그동안 들어간 결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물어내라. 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여성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한 거 아니냐.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했으니까 최소한의 의무라는 게 있다 아내로서. 네. 자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따로 다니고 이런 것은 이건 완전히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최소한의 의무. 네. 아. 자, 그러니까 여성 측에서 아니 그러면 다 좋은데 네. 비용 나도 들어갔고 이렇게 반반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아니다. 전액 들어간 거 남자의 경우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거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그 전액 다 물어줘라.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여성 단체들 쪽에서는 아마 이거 굉장히 분개할 만한 결론이 아닌가.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전히 우리 재판부는 남성 그 중심적이다라고 특히 페미니스트 단체 쪽에서 많이 어필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이게 네, 이제 네. 서울가정법원 권태영 부장님이랑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 판단내린 네, 건데요. 네, 네.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본 겁니다. 아하. 정말은 이거는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더 획기적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번 결혼을 하고 비용을 쓰거나 뭐 예단 같은 걸 주면은 반환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잘못한 게 있고 이게 결혼이 잘못됐으면 그동안 쓴 비용이라든지 준 거는 다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반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재판부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혼은 누구 때문에 깨진 겁니까? 결국에는 신부 때문에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쓴 비용이라든지 준 거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법원 판단 중에요. 김동철 교수님,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즉 환심을 사려고 결혼 한 달 전에 백화점에서 사준 200만 원 넘는 명품 핸드백도 돌려주라.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품백을 돌려줘라.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하.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물 효과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나도 어떤 이 선물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걸 줘야겠다라고 하는 네. 심리가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아마 지속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이 계속 이제 구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선물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는 받았고 네. 또 본인이 뭔가를 해줄 때는 안 해줬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욕구 심리가 이제 강해진다면 실제로 결혼은 사실 사랑도 중요하진 않아. 네. 결국은 사랑을 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소비를 하고 뭔가 이제 그 쇼핑을 하는 걸로 나는 풀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법원은 여성한테 손해배상액 850여만 원, 즉 예식장비, 드레스 대여비, 신혼여행비 등 이 85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해서 총 1850만 원을 남성에게 지급하라. 근데 앞서 최단비 변호사님 강조하신 뭔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사정, 저간의 사정은 이 판단에는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판단이 맞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여성의 변호를 했지만 네. 그거는 과정이고 네. 결혼을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하는 건 소위 이제 예단으로 본 건데 네네. 결혼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도 지속되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끝났고 그러면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돌려주라는 아하.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력을 안 했다고 본 거죠, 법원은. 네. 여성 같은 경우에도 성인입니다. 뭐 무슨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본인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은 지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은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받은 부분 모두를 돌려줘라. 만약에 한 몇 달이라도 살았으면 법원이 그 정도의 결혼 성립을 또 인정을 하고 노력을 인정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그랬을 수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하실 네. 말씀 내내.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해주는 식으로 결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니까 그냥 해주는 내가 식으로. 그냥 그래 네네. 해준다. 네. 또 남자가 저렇게 원하니까 그냥 그래 그냥 해주지. 네. 이런 식으로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는 아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왜냐하면 제가 좀 연식이 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보면 동안이신데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식으로 결혼한 그 부부가 네. 행복하게 사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이심 쓰듯이 해주는 네.
이런 식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네. 대체로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결혼 생활 내내 좀 불행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좀 유념해 네.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월급을 한 푼 두 푼 잘 모으고 있는 홍순빈 아나운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왠지 뭐 이렇게 전세 얘기까지 나오니까 남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또 남성 입장이 좀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네. 그래도 이런 법이 있고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 두 분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변호사님 꼭 만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요. 네, 김동철 원장님, 네네. 저도 얘기를 하나를 하자면 네. 사실은 두 분 다 피해자거든요. 아하. 자, 그런데 이제 여성이 판결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여성이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어떤 그러네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결론을 또 맺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